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서로 다른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03포인트, 0.26% 하락한 2281.58에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68포인트, 0.45% 상승한 818.8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미국 반도체주인 마이크론의 급락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의 반도체 투자 심리도 나빠졌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지난달에 하향 조정한 데다가 어제 바로 지난 6일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반도체주 일제히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가뜩이나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오늘도 준비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우리 히든스탁 전문가의 히든 매매 전략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상담해드리는 고민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접수해 주시고요. 문자가 좋으시면은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 적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난번에 우리 여기 오시기 전에 수익만세 승자 독식 시즌 1과 2에서 1등을 차지하신 주인공이십니다. 맞죠? 네. 대기실에서 인사드릴 때마다 여기 히든스탁 오셔가지고 정말 기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매매 전략 그리고 고민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부터 그리고 이번 주 장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슈에 대한 부분은 우리 또 앵커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무려 마이너스 7천억 정도 가량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반도체에 대한 그 업황에 대한 악재들이 겹겹이 이제 또 겹쳐진 데다가 대외적인 이제 불안정성까지 확대가 되면서 시장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삼성전자의 흐름과 코스피 시장의 흐름은 같이 보셔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과 이 업종 지수를 좀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의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의 이제 코스피 시장과 상당히 이제 또 유사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보합권으로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요. 오늘 이러한 삼성전자의 흐름과 지금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좀 상당히 유사하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시장은 그럼 먹거리가 대체 무엇인가 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사실 작년에 이제 상승장, 대세 상승장은 기술주가 한번 상반기에 이끌어냈었고 하반기에는 바이오 섹터가 또 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180조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온 이슈 역시도 이런 기술주들의 흐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 다른 이제 신사업적인 분야에 손을 대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크고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전에 치킨 게임에서 이제 다른 신흥국들과의 경쟁 속에서 반도체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역시도 바라보고 있는 섹터가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주를 키우겠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바이오 섹터들, 바이오 시장 역시도 글로벌로 계속 진출을 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제가 바로 어제 이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었던 SFC라든지 알파홀딩스라든지 관계사들 역시도 바이오 진출이 이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적인 흐름 역시도 바이오 시장을 조금 더 이제 부각하는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기술주보다는 이제 바이오 섹터들을 눈여겨 보셔야 하는데 현재 또 바이오들이
바이오 섹터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히든스탁에서 계속 짚어드리면서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올 테니까 집중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진단을 해볼게요. 코스닥 이번 주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주 코스닥 역시도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이 이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예, 주식 와이프가 또 어떤 와이프입니까? 또 세부적인 이런 세심한 리딩을 하는 또 전문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캔들 하나하나의 움직임 역시 제가 잘 포착해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제 장중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흐름을 계속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이제 V자로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긴 했었는데요. 역시나 시장이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내마녀의 날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시장 상황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데이 트레이딩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도 대체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지 당일날 좋은 이제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온라인 방송에서 데이 트레이딩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든스탁에서 역시도 제가 특별 강의 준비해 왔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티플렉스 가지고 오셨는데 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이 종목 어떻게 눈에 확 띄셨나요? 네,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물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 남북 경협주도 섹터가 굉장히 또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철도, 시멘트, 뭐 가스관 이런 이제 세 섹터들이 이제 유명한 종목인 거는 이전 이제 제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라갔었던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섹터가 이 세 섹터였다면 이제는 좀 세부적인 섹터 쪽으로 눈을 돌리셔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도 개성공단 관련주도 있고요. 거기다가 뭐 의료 지원 관련주도 있고 또 지금 오늘 티플렉스처럼 광물 관련 그런 자원주들도 있었고요. 어제 또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서는 이건산업이라고 해서 조림산업 관련주들도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이 테마 순환매가 남북 경협주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다음 주에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반토막 났던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단기 반등을 노리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플렉스의 흐름 한 번만 짚어 넘어가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4월에서 5월경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거래량이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6월, 7월, 8월 구간을 거치면서 횡보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아쉽게도 수익률 게임에서 지난 이제 8월 중순경에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일찍 가져갔던 것일까요? 오늘에서야 상한가를 뽑아주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입장입니다. 그랬다면은 제가 700%까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제가 항상 열심히 또 강한 종목들 가지고 온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 구간을 찍어주고 어떤 구간이 나왔느냐 한다면 저점 구간을 두 번 쌍바닥을 찍어주고 높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구간이 한 번, 두 번 찍어주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보다도 최근에 이제 시장 동향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강의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눈에 띈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부터는 저희가 직접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통해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 상담을 해드리기 전에요.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히든 매매 전략 기법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서 히든 매매 기법 전해주실 건데요. 이제 시작해주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달 시장의 기술적인 트렌드 매매 비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얼마만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충실히 제가 준비해온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의 동향을 보면은 이평선들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평선이라는 건 가격 이동 평균선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각각의 캔들들의 종가값의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각각의 이제 이 이동평균선이 뜻하는 그 내용들이 다릅니다. 5일선과 10일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20일선 같은 경우에는 심리선과 생명선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60선 같은 경우에는 수급선, 120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 매매를 할 때 도움이 되시는 그런 흐름의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비법에 대해서 어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단기 이평선들의 이 골든 크로스 되는 시점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략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차트적인 흐름을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시즌에서 수익을 좀 가장 크게 내고 나왔던 화성밸브를 예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잘 봐야 하는 건 이 핑크색 선과 파란색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핑크색 선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단기 매매선이고요. 20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 생명선과 심리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이평선들이 크로스가 되는 시점을 제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크로스하는 십자가 구간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주가의 흐름이 내려가는 하락 추세로 변환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골든 크로스, 십자가 구간이 나오니까 추세가 어떻게 전환이 됐나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죠. 이런 구간이 지난 이제 7월 달에서 8월 달 구간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러한 골든 크로스 시점에서 공략을 들어가서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약 70% 정도의 수익률 구간을 내고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성밸브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7, 8월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던 종목들로 제가 수익을 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대북주 라인업인데요. 과대납폭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과대납폭 구간이 어느 구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바로 단기 이평선과 이 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되는 시점에서 과대납폭 구간, 하락 구간이 나와졌고요. 다시 한 번 더 이평선들이 크로스되는, 골든 크로스되는 시점에서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 구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너무 네모박스로 잘 그려드렸나요? 이 골든 크로스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왔느냐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서 보실 수 있겠는데요. 과대납폭이 나와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을 높여주는 구간이 이 골든 크로스 시점에서 시그널이 뜨고 있는데 이 평선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당겨보자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21선 이동평균선과 5일선 구간을 몸통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는 시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식 와이프가 바로 이 시점에서 공략한 건 아닙니다. 저점을 높여주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점 구간을 높여주는 다음 구간이 어딘가요? 바로 주식 와이프가 사랑하는, 아주 사랑하는 우리 또 김태은 앵커님은 처음 이제 제 기법을 접하실 수 있겠는데 N자형 파동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N자형 파동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나왔냐? 장대 양봉 출현해주고 눌림목 구간이 나와주고
저점 구간을 높여주는 이 시점이 바로 정확한 매수 급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성건설을 바로 이 N자형 파동의 매수 급소 자리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을 약 30% 정도 단기적으로 내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대아TI라는 종목을 제가 예시 종목으로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아TI 같은 경우에도 이 7월, 8월 달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전에 수익률 게임 시즌 1, 2에서만 대아TI로 무려 100%의 수익률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었던 정말 아주 효자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략했던 타점들이 어느 타점이었냐 보신다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라는 그 시점이 바로 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던 일명 쩐상이라는 그런 구간이었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고 50% 정도 제가 수익 구간 드렸었고요. 다시 한 번 더 눌림목 나와주고 재반등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공략을 해서 이 대아TI로 20%의 수익률을 시즌 1에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대납폭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 나왔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구간 눈여겨봐야 된다 그랬죠? 단기 이평선들의 골든 크로스 구간 눈여겨보시라고 했고 5일선과 10일선이, 20일선이 만나는 이 핑크색 선, 파란색 선이 만나는 구간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조건 제가 어떤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이 출현했는지,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주기 시작했는지 이 구간을 눈여겨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식 와이프의 N자형 파동은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흐름을 쫙 당겨서 보면 이 거래량이 나와주고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시점으로 다시 한 번 더 당겨서 봤을 때 N자형 파동 구간을 바로 이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매수급소 찾아낸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30%의 수익 구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7월 달과 8월 달 구간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떴다면 9월 달의 시장 트렌드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T플렉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적인 설명을 안 해드렸었는데요. 바로 9월장의 이런 트렌드 매매는 어떻다? T플렉스를 다시 한 번 더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구간이 나왔냐면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 이평선들, 이 선들의 흐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파란색 선, 노란색 선, 핑크색 선을 지금 좀 주목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은 20선, 생명선, 심리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5일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선, 그리고 이 노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수급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최근에는 골든 크로스, 이평선들끼리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는 이 정확한 매수 급소에서 주가를 발산해주는 흐름이 최근에 9월 달에 기술적인 매매의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구간 랠리를 달렸던 종목들 예시를 들어보자면 대성 파인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도 방탄소년단 관련주 이슈가 들어왔었던 종목입니다. T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인데 이런 대성 파이텍과 같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군에서 똑같은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놀랍죠? 자, 다시 한 번 더 T플렉스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평선들이 수렴되는 구간에서 주가를 발산해주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다시 한 번 더 방탄소년단 관련주인 대성 파인텍에서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똑같은 구간에서 지금 현재 발산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9월 매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재료나 이슈적인 부분들도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의 트렌드만 좀 아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별 종목군을 데이 트레이딩 했을 때 강한 종목들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좀 강의를 마무리해드릴 거고요. 온라인 강의에서 마저 더 세부적인 이제 심화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눈가기에 쏙쏙 들어오는 명 강의였습니다. 자,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평소에 3-4시간밖에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 정말 멋진 종목을 찾아서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역시 그 명성에 걸맞는 강의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히든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히든 종목일까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계속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자 상담부터 한번 해볼게요. 문자 게시판 볼게요.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와이프님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랩지노믹스 매수가 11,200원 그리고 비중 1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랩지노믹스 오늘 9,400원에 마감했습니다. 조금은 손실폭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진단 좀 부탁드려요. 네, 뭐 기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랩지노믹스의 흐름이 상승 추세로 돌려주는 흐름이 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현재 지금 제약주들이 단기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최근에 단기 반등을 또 노려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의 주가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재료와 이슈 토탈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유전체 연구소와 함께 이제 합작을 하면서 연구 R&D 개발을 하는 그런 제약주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랩지노믹스의 지금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지난 11월 제약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주가 상승분을 4월 달에 강하게 끌어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이 지난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상승 구간을 강하게 한번 만들어줬었고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주가의 흐름이 12,400원대를 깨니까 주가가 쭉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하락하는 폭이 어느 구간까지 내려왔냐 한다면 지난 이제 지지선 구간대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바닥을 한번 쳤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친 종목은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 구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패턴 중에서는 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M자형으로 만들어준 일명 쌍고점 패턴이라는 패턴형이 있고요. 그리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깨 구간까지 올라오는 헤드앤숄더 패턴 구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매수가가 11,000원 구간대라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헤드앤숄더 패턴까지 보자면 12,480원으로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흐름을 봤을 때 랩지노믹스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어깨 구간이 2,480원 구간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머리 구간이 16,250원 다시 주가 하락폭을 만들어주고 지금 단기적인 상승 구간 만들어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약폭으로 눌릴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보다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주는 흐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눌림 구간에서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을 조금만 더 당겨서 보자면 지금 이평선들이 이제 잘 보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자, 이 이평선들의 흐름이 전환이 된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 골든크로스 구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골든크로스가 랩지노믹스에서도 또 떠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이제 매물을 소화한 밑꼬리 캔들인 영망치 캔들이 나와준 이 시점에서부터 좀 주목을 해보자면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져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흐름을 랩지노믹스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단기 이평선 골든크로스가 뜨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는 신호탄으로 제가 봐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아니라 그 다음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해보면은 주가의 이런 흐름들 속에서 매수 맥점, 정확한 매수 맥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평선들의 흐름이 지금 이 분홍색 선 그리고 파란색 선, 노란색 선 이 순서대로 보자면 5일선, 21선, 61선 일명 정배열 구간이 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구간을 좀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평선의 지지 구간에 캔들들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금 더 빠지더라도 8,600원대 깨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재상승의 여력이 있으니 제가 잡아드린 어깨 구간까지 목표가 1차적으로 12,400원 구간 잡아가시면서 대응하시도록 하시고요.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손절 구간을 잡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지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 8,400원 구간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상담 종목 랩지노믹스인데요. 12,400원대까지 지켜보라는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자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정말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열심히 챙겨보고 있어요. 삼성제약 매수가 3,240원, 비중 60%입니다. 외국인 매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요지부동이네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 요즘 주가가 좀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목하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가고 있나 봐요. 네, 외국인들도 이제 매집을 하고 차익 실현을 할 때는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못하시는 게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일명 이제 세력들이라고 불리우는 큰 손들이라든지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있는 저점 구간에서 열심히 매집을 하다가 이제 그 물량을 주가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런 외인들의 매집의 현상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즌의 수익률 게임에서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신 걸 보니까 제가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그 시기에 매수를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그렇게 막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비중적인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이 첫 매수에 60%의 비중을 넣었다는 건 굉장히 좀 리스크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총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총알의 비중을 우리 시청자분이 30%도 아니고 60%나 넣으셨다는 건 리스크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비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밸런싱, 말 그대로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어차피 본전권 구간에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본전 구간이 온다면 이 비중을 좀 덜어내는 쪽으로 제가 좀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제약에 대한 비중은 약 20%에서 30% 정도의 비중 정도로 가져가시면서 상승 구간 노려보라고 비중적인 부분에 대한 안내 드릴 거고요. 이 삼성제약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신약 개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항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삼성제약의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현저하게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 3년간의 주가 동향을 봤을 때 저점 구간을 또 찍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저점 구간을 높여주는 흐름이 최근에 또 나와주고 있고 오늘 제가 골든크로스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이평선들이 지난 4월 구간에 데드크로스가 한 번 떴었고요. 다시 한 번 더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주가의 흐름상에서 지난 이제 전고점 구간대인 저항대 구간이라고 본다면 3,400원 구간대가 저항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3,400원 구간대만 돌파를 해준다면 주가 상승분은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냐? 바로 4,700원대 구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는 현재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는 보유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비중적인 부분만 좀 조절을 하셔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표가는 4,7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890원 구간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가격 전략 잘 세워가셔서 대응 잘 하시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자를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접수도 굉장히 물밀듯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신가요? 대하 IT. 대ITI. 네.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8,860원에 20%입니다. 네, 20%고요. 네, 자, 우리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대아티아이를 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네, 어떤 이제 연유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어제 말고 아래 보고 이제 또 대북주 조금 거기 그 뉴스 보고 네. 그래 그 매수를 조금 해봤습니다. 지금 뭐 대아티아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는 네.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 방송을 좀 많이 시청하시는지요?
예, 많이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섹터 항상 눈여겨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네. 네, 철도주, 시멘트주, 가스관 관련주 눈여겨봐라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대아티아이로만 제가 또 100% 수익률을 안겨드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시청자분이 정말 그 제 종목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는 게 느껴지고요. 철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푸른 기술이 원래 이전에는 대아티아이가 대장주였다면 푸른 기술이 또 지금은 2차 상승 구간에서 대장주격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현재 대아티아이 흐름이라고 본다면 이런 이제 푸른 기술의 흐름과 상당히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푸른 기술을 지금 현재 보니까 주가 상승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푸른 기술을 제가 매수하라는 건 아니고 대아티아이도 역시나 푸른 기술과 같은 흐름세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다만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위급 인사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비중 20%라면 남은 이제 또 비중 가지고 계시죠? 현금 보유 비중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럼 물 탈 수 있는 그런 자금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많은 비중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제가 이제 좀 설계를 해드리자면 테마주 비중을 한 30%까지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떨어졌을 때를 고려하면 우리 시청자분이 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20%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물 탄다 했을 때 40%까지 또 비중이 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이 좀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만 좀 안고 가신다면은 이 종목을 현재 보유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상의 이제 흐름을 보면서 어디까지 좀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냐 한다면 지금 현재 대아티아이가 상승 구간 이후에 또 단기적인 눌림 구간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눌림 구간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현재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대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에 가깝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 노려봐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봉상의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도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지표상에서 목표가를 잡을 때 이 볼린저 밴드라는 이 보조지표를 사용하거든요. 이 빨간색 선 보이시나요? 예, 둥글게 보이는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1,600원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라는 이제 매물대 구간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600원 구간까지는 제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표가 이제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이 구간에서 돌파 여부 보시면서 차익 실현을 약폭으로 좀 하시고요. 나머지 잔량을 더 추가적으로 12,000원 구간까지 가져가시라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의 흐름이 다시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가가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 7,200원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200원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은 전량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물량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 한다면 8,000원 구간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8,000원 구간에서 7,200원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눌릴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목표가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문자 상담 다시 한번 이어가 볼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정말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네, 쭉쭉 내려서요. 일단은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서 제약주에 조금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식 와이프님 팬입니다. 잘 보고 있어요. 동성제약 4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입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동성제약 지금 오늘 47,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조금 손실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고민도 크실 것 같아요.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또 고민이 되는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 와이프라면 어떤 자리에서 잡았냐면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시즌에서
공략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바닥권에서 바로 올라와주는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들어왔고 짧게 N자형 파동 구간으로 이미 이제 수익을 한 차례 내고 나왔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상승 구간 만들어준 이후에 다시 눌린 행보 구간 만들어 놔주고 나서 발산을 강하게 해주는 흐름이 나와줬었는데요. 이전에 이제 전고점 구간대를 돌파를 해주니 주가가 정말 훨훨 날아가 버렸는데 사실 이런 종목은 지금 투자 경고를 먹을 정도로 지금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45,000원 구간에서 올라갔다는 거는 바로 이 최고점에서 그 추격 매수를 하셔가지고 따라갔다라고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앞으로 매수를 웬만하시면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도 2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해도 추가 매수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39,000원 이탈하면은 손절 물량 정리를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가 좀 강하게 눌림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은 34,9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본전 구간을 목표로 하면서 좀 설계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본전 구간 올라왔을 때 비중 정리는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을 요청해 주셔서요.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바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주 보셨으니까 이 종목도 제약주 한번 볼게요. 알리코 제약 21,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0%입니다. 제발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손실이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오늘 뭐 대북주 내지는 제약주를 지금 상담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 이제 주도 섹터적인 부분에서도 제약주인지 아니면은 대북주인지 고민 많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온라인 강의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코 제약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현재 지금 주가의 흐름이 다시 거래량을 나와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골든크로스 구간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비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은 본전 구간 올라왔을 때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중 조절을 한번 하시고 본전권에서 익절을 한번 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 한번 더 볼게요.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선택하기가 힘든데요. 한번 문자 게시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노력하시고 결실 보시는 주식 YF님 감사합니다. 파워넷 6,2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계속 빠지는데요. 조금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파워넷에 대해서 고민 상담 요청해 주셨습니다. 진단 좀 해주세요. 네,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데드크로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십자가로 떨어지는 구간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는 좀 하락폭이 멈춰질 수 있는 구간까지는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5,500원 구간에서 이제 지지 반등이 나와주면서 골든크로스 구간이 나와주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이어진다면 4,000원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5,500원까지 구간 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 반등이 한번 나와주면서 이평선들이 골든크로스가 다시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 5,500원 구간대 지지 받아주는지 흐름만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며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한번 문자 게시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습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제발 좀 봐주세요. 라면서 제일제강 매수가 3,000원 그리고 비중 50%인데요. 계속 내려만 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 3,000원에 비중 50%인데 비중이 많고 또 많이 하락세를 타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상담 좀 부탁드려요. 네,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물섬 이슈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그 철강 관련 이슈가 들어왔을 때보다 보물섬 관련 이슈로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적인 부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시장에서는 과욕을 부리게 되면은 거의 이제 95%가 주식시장에서 망한다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매매
매매 방식입니다. 비중 조절을 제일 잘하셔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고수로 거듭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주가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 아니면 나중에 이 종목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다음 종목부터는 비중 정리를 꼭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제강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또 이제 관세 부과 이슈가 또 나와주면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구간 이제 돌려주면서 그 장대 양봉이 또 주는 구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정말 바닥권 구간을 찍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2,000원 구간대라고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00원 구간대를 또 강하게 돌파를 해야지만 3,000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비중 조절을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종목을 좀 관망세로 유지하면서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되는지의 구간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2,000원만 다시 돌파해줘서 올라간다면 다시 추가적인 상승 구간 만들어주면서 3,000원까지는 5,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3,000원까지는 매물대 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구간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는 게 야속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 히든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방송 끝나고 인터넷 무료 방송 하시잖아요. 네. 그때 조금 더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저랑 약속하시죠.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께서 히든 종목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다시 올라와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까 전에 우리 시청자분이 삼성제약을 종목 상담 요청을 하시면서 외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당연히 이제 그 외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큰 세력이라고 본다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 조금씩 이제 그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그 구간에서 열심히 매집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매집 활동을 지금 거듭했던 기관과 외인들이 최근에 이제 매도를 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매집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주가 상승의 신호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종목인지는 힌트 2번째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 힌트가 세 가지인데요. 2번째 힌트를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아, 네. 네, 제가 히든스탁이 지금 아직까지 적응 중이어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외인과 기관들의 3거래일 연속의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9월 달에 기술적인 매매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그랬죠? 바로 수렴이평선이 나오는 구간에서 주가가 발산해주는 흐름들이 최근에 이 매매 동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을 쫙 뽑아봤을 때 티플레스뿐만 아니라 대성파인텍이라는 종목도 올라갔었고요. 사마네트워크스, 해인과 같은 종목들이 지금 이 비슷한 구간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수렴이평선이 돼서 바로 다음 주 구간에 한번 발산 구간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지금 이 방송 계속 시청을 하셨다면은 대체 그 골든크로스 수렴이평선 어떤 구간이지 싶으실 텐데 이 히든 종목 보시면은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사랑하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구나. 바로 이런 타점에서 전문가님이 매수 타점을 잡기 때문에 수익을 그렇게 내시면서 시즌 1, 2 누적 수익률을 강하게 올릴 수 있었던 거구나 하고서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종목 상담 보니까 제약주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대북주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바로 다다음 주에 있는 이슈가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에 남북 경협주 세부 섹터 중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대북 남북 경협 사업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넘어오시면은 제가 오늘 했던 강의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서 이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복습을 하실 수 있는 시간 온라인 방송 통해서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카메라가 저를 비추지 않아도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히든 종목 힌트 3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을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앵커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이제 온라인 방송으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 넘어오시면은 바로 이제 9시에 시작합니다. 9시에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모바일이든 컴퓨터로 들어가서 PC든 들어오셔가지고 꼭 시청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9월장 최대 수혜 섹터가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공개된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 확인해 보시죠. 네, 전문가님 그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그게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목요일에 시작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다달이 있고요. 선물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3월물, 뭐 6월물, 9월물, 12월물이라고 해서 1년에 이제 4분기마다 있어서 마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과 선물 동시 옵션 만기일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했죠? 바로 데이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계속 나오고요. 또 하루에 등락률이 20%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들도 나옵니다. 이런 힘 좋은 강한 녀석들 제가 당일날 승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히든스탁톡에서도 그 스윙 관점, 단기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기 좋은 종목들도 많이 선정을 해드리고 있지만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런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당일 대응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런 데이 트레이딩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든 크로스 매매 기법을 데이 트레이딩에서 어떻게 접목시켜서 잡을 수 있는지 정말 중요한 강의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꼭 넘어오셔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 방송 온라인으로 넘어오셔서 시청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터넷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쭉쭉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우리 수익률의 여왕이죠.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9월장 최대 수혜 섹터가 공개가 되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오늘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